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내용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드디어 대만 침공을 결심했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 대리군 역할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두로 기소장 좀 황당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스마메릭이 왜 빠졌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란 쪽에서 시끌시끌한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연초입니다. 연말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 무기가 이 쿠르드족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터키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란에 대해서 이제 사용될 가능성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쿠르디스탄 이쪽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죠. 미국과 서구가 무기를 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쿠르드족들이 이렇게 이제 이란으로 치면은 서쪽 국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삽니다. 역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시위가 격화되고 이 압다난 이쪽 시에서는 뭐 이제 경찰력이 마비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런 종류의 다양한 테러 그리고 시위 이런 것을 많이 겪었죠. 이쪽에 이제 쿠르디스탄 지역 이쪽은 분명히 이제 서구 측으로부터 무언가 받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종의 작업을 하는데 뭐 이것이 큰 사태로 이제 비화될 것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미국이 통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까지 옥죄한다. 이때 이제 중국으로 불똥이 튀게 되겠죠. 자, 지금 분명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칼을 겨냥하고 있는 거 이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그리고 쉐보론이 용선한 유조선열한 척이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온다 이렇게 떠들지만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3,500만에서 4,000만 배럴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쉐보론이 실어옵니다. 그래서 쉐보론이 원래 계획한 물량을 이제 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유조선을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좀 이제 자기 업적인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중진류 관련돼서 이제 과장된 이야기는 자, 텍사스만의 미국의 정유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유 공장 다 50몇 년 됐습니다. 미국은 1971년 이래 정유 공장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래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이 베네수엘라 중진류를 가져와서 이제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중진류 정유 공장 이것은 대부분 이제 캐나다의 중진류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진류는 일본만 가져서 이제 이쪽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이제 공장 다른 공장들도 이렇게 다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기름 이것이 당장 미국의 이제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 경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일단 한 60불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공장의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튜닝을 해야 되겠죠. 이런 비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 플랫폼 관련돼서도 어떤 이제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이 중진류 대부분 이제 지난 것이 이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일부 가져와서 이제 작은 라인에서 이것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 뭐 정유업체가 있습니다만 결국 한 두 공장 정도에서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정제해서 다른 브랜드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많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정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베네수엘라 석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이것의 직접적인 타겟은 중국이다. 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캐나다산보다 이제 금속 함량 그리고 이 아모니아수 탄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뭐 전문 용어인데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유 시설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베네수엘라 석유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이것을 뭐 바로 뭐 정제하고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타겟 지금 이제 어쨌든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도 뭐 기름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란이 거론되고 있죠. 자,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이쪽에서 두들기게 되면은 이 중국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 이게 뭐 독재자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10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델시가 이제 미국 정부와 어떤 밀약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쪽 특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델시가 대화를 나누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비밀 회담에 근거해서 마두로를 이제 미국으로 압송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제 유동적입니다만. 자, 이 델시가
미국에 완전히 굴종적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 미국과 좀 거리를 두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또 이제 버틸 것은 버틸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저는 뭐 신문으로 쭉 봤습니다만, 자,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 뭐 엄청난 일이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세계 대전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의 가장 아픈 곳, 이제 에너지와 식량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역시 이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진핑이 대만 문제 관련돼서 일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자, 이중용도라는 뜻은 뭐 상업용으로도 쓰지만은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품목을 전부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일본 역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첨단 부품, 소재, 센서 이런 게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첨단 제품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듭니다. 자, 이것은 일본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도 이 방위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메인 타겟이 무엇일까? 일본에서 만든 센서 여러 가지 부품들, 이게 또 미국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제대로 이제 제작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방위 산업도 이렇게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자기도 이제 어쨌든 보복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이것은 결국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쟁이 있다고 가정하고 결국 중국은 미국, 일본과 이제 충돌을 해야 됩니다. 혹은 미국이 무기를 줘서 다른 대리군과 이제 중국이 싸워야 될 수 있죠. 이때 일본과 이제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 이쪽에 이제 그냥 의뢰를 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이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되면은 방위 산업에 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어떤 뭐 보관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중국이 이쪽에 무기 생산을 막는다 이 뜻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산업 생산력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한 무기, 탄약, 포탄, 미사일이죠. 자, 이런 양에서 미국이나 이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봉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품목, 이건 뭐 뉴스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FR, 미국의 이제 전쟁 기획서죠. 이 미국은 어디를 때려야지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옛날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옆에 이제 한국, 북한도 당연히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에 러시아 있고, 일본 좀 적대적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대만도 있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옆에 인도, 뭐 파키스탄 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에너지와 식량 사정,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CFR은 바로 그 점을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체크해 왔습니다. 이 중국의 식량 작업도 그리고 에너지 작업도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은 미국이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다.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어떤 선이 이르기 전에 미국이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제 일본에 프라자 합의를 하듯이 그렇게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옛날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의 식량 대외 의존도. 자, 이제 뭐 여러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일단 뭐 사람이 먹는 거, 이쪽은 어쨌든 전략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만은 대두 먼저 가축이 먹어야 되고, 또 가축이 먹어야지 뭐 돼지나 소, 뭐 닭 이런 걸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대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곡물은 비교적 이제 자급자족이 됩니다만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다 더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나라랑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러시아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이제 특히 남미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분산해서 수입을 하죠. 또 미국으로부터도 수입합니다. 밑에 이제 품목별로 의존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 3분의 1 정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는 뭐 가장 취약합니다. 석유. 중국 역시 이제 산유국이긴 합니다만 뭐 인구가 10매덕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이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제 석유가 필요합니다. 석유는 뭐 75%, 천연가스, 이제 최근에 이 러시아 덕택에 많은 천연가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석탄은 이제 중국 내도 좀 많다고 합니다. 이 외국에는 한 7%만 의존하면 됩니다. 자, 이 결국 전체 에너지, 중국은 태양광이나 뭐 핵발전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특히 석유 분야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석유 쪽으로 들어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식량과 석유, 전쟁이 터진다.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어떤 이제 뭐 봉쇄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미국보다 훨씬 취약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중국은 원양 해군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 정도가 이제 강력한 원양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함정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자, 이제 멀리 원정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함정 숫자도 있습니다만 바깥에 갔을 때 이 중국이 좀 의존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많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정학 분석가에 따르면은 이 미국은 중국의 성장 속도를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이 이제 도달하면 그때 이제 미국은 싫든 좋든 중국을 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에너지에 이제 그리고 식량에서 자급자족을 하게 된다. 이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뭐 워낙 쪽수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갈등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런 전략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자 이 시진핑이 어떤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한국의 이재명과 만나서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정부가 진짜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제 좀 독립된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위성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 다 퍼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이 시진핑이 야 이제 한국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미국은 분명히 칼을 이렇게 이제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평정이 된다. 미국 뜻대로. 자, 그런데 이란에서 큰일이 터지게 된다. 이때는 뭐 완전 중국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 가깝긴 합니다만 또 이제 러시아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푸틴은 푸틴 나름대로 뭐 트럼프랑 만나서 솔직히 뭐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죠. 자, 그리고 과거 이제 소비에트, 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이제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은 남미입니다. 중국 역시 이제 남미에 많은 투자를 했죠.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원유는 상품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오는 이유는 이런 이제 다각화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국은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했죠. 뭐 페루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따져보면 다 부정선거입니다. 이 페루에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중국과 뭐 이렇게 멀리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페루에 이제 엄청나게 큰 항만 이것을 지어줬죠. 그리고 중국과 페루는 활발히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자 이제 미국의 어떤 해군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중국과의 교육 규모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미 각국의 정부가 미국만 나오면은 그냥 이제 저자세를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브라질의 뭐 룰라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자, 이 브라질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다음에 브라질을 때릴 수도 있다.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는 많지만 매장량은 많습니다만 경제성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브라질 역시 엄청난 이제 지하자원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브라질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뭐 S400을 사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이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국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나라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중국의 어떤 이제 많은 식량 이것이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중국에 대해서 뭐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중국을 봉쇄한다. 자, 이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식량이 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대외에 의존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굶주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곡물은 자급자족이 됩니다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닭이나 돼지 이런 것을 키워야 됩니다. 이 중국은 어떤 큰 전략적인 딜레마, 공경 이런 데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 어떤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2026년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역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유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진영이 이제 충돌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 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대리군으로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좀 사실 비관적입니다. 이건 뭐,
군사력 관련돼서 그것보다도 바로 이 대만은 중국의 앞마당이죠. 이 미국이 무리수를 써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제 트럼프는 이 시진핑과 좋은 딜을 하겠다. 전쟁 전에 좋은 딜을 끌어내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뭐 속내는 모릅니다만. 자, 그런데 진짜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미국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모험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태평양을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남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중국이 올해 뭐 저는 이제 상반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리군으로 끌려가서 죽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 대리군을 거부한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말려 죽일 겁니다. 한국, 일본 역시 대외 식량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에 한국, 일본이 동참하지 않는다. 미국은 화가 나서 그냥 뭐 말려 죽이려고 이제 덤빌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루스를 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올해 이제 몸조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올해 뭐 상반기 때 이제 외국에 가서 뭐 한 6개월, 1년 계시다가 들어오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트럼프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인들, 일본인들이 대포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폭탄 맞고 골로 가고 뭐 그런 것은 좋지 않죠. 물론 또 안 나가면은 안 나간다고 또 이제 말려 죽일 겁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펄스 플래그가 가능합니다. 일단 1부 중국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기소 그리고 마두로가 스마메릭으로 미국 대선을 컨트롤했는가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이제 2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